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스칼 브류크네르의 책 오춘기, 인생의 마지막 사춘기 이 발췌문을 좀 보면서요. 이 길어진 삶의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. 이게 재밌는 게 19세기 말 빈에서는 오히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더 좋았다고 해요. 아, 그랬군요. 네, 뭐 수염도 기르고 금태 안경 쓰고 일부러 배에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썼다는데 지금이라고 뭐랄까 완전히 다르죠. 네, 정말 그렇죠. 요즘은 오히려 젊음이 거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든 좀 젊어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뚜렷하잖아요. 맞아요.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인식의 변화,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그 인식의 극적인 전환이 사실 핵심인데요. 생각해보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50세는 되어야 비로소 선을 제대로 볼 수 있다. 이렇게 여겼거든요. 50세가요? 네.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젊음 자체가 그냥 하나의 가치로 막 떠오른 거죠.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실제 나이하고 또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이하고 그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하긴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네네.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69세 남성이 자기 정신적 연령은 49세라면서 공식 서류상 나이를 바꿔달라고 소송까지 했다니까요. 와, 소송까지요? 정말 극단적인 사례네요. 그렇죠. 그만큼 이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느낌을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오늘 브루크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보려는 것은 단순히 뭐 시간이 늘어났으니 어떻게 때우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네네. 50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새로운 인생 단계, 뭐 책에서는 인디언 서머라고도 하고 우리식으로는 오춘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. 이 시기를 어떻게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. 아주 주교란 지점입니다. 네. 자, 그럼 그 실마리를 찾아서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. 네. 우선 지난 한 세기 동안에요. 특히 이제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거의 뭐 20년에서 30년이나 늘어났거든요. 20년, 30년이요? 와, 엄청나네요.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노년기가 길어졌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. 그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원숙기하고 노년기 그 사이에 새로운 인구 집단이 등장했다고 봐야 해요. 새로운 집단이요? 네.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아직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. 우리가 흔히 시니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수명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하나 더 생긴 셈이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인생 경로 자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. 그쵸. 예전에는 뭐 20살엔 결혼하고 30살쯤엔 자리 잡고 이런 좀 정해진 시간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. 네네, 그런 게 있었죠. 근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뭐 여러 직업을 거치기도 하고 관계를 또 새로 맺기도 하고 훨씬 좀 유연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게 된 거죠. 그렇죠. 브리크네르도 그런 변화가 선택의 자유는 넓혔지만 동시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안겨졌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. 자유와 불안이 동전의 양면처럼 온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하는데요.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살게 되면서 노화 그 자체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. 오래 살게 됐는데 늙는 건 더 무서워졌다. 네, 모두가 어떻게든 젊음을 좀 붙잡으려고 애쓰고 심지어 20대부터 막 노화 방지에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화장품 광고만 봐도 그렇죠. 그렇죠. 브리크네너는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짝퉁 젊음을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. 과학기술이 늘려준 건 수명이지 젊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. 이 현실을 좀 발해야 한다. 짝퉁 젊음. 표현이 강렬하네요. 그러고 보니 독이 든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었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오래 사는 만큼 질병과 함께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.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만큼 확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학이 오히려 노쇠나 치매 같은 상태를 그냥 연장시키는 기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뭐 트랜스 휴머니즘처럼 노화 자체를 기술로 정복하겠다 이런 약속들도 있지만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. 네, 아직은 좀 그렇죠. 그래서 기술적인 해답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태도요?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50세 이후의 삶, 그 인디언 서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,
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. 과거에는 사실 은퇴하면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었잖아요. 그랬죠? 사회적으로도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각본은 더 이상 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브류크네르가 던지는 메시지가 포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. 포기를 포기하라. 네.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배우고 사랑하고 또 도전하라는 거죠. 그냥 시간을 수동적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을 다시 만들고 구성하라는 그런 요구로 읽힙니다. 아,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네요. 그러고 보면 과거에 비스마르크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연금 제도 같은 건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 설계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당시 평균 수명 생각하면 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그런 과거의 틀에 맞춰서 강제로 은퇴시키는 게 오히려 개인에게는 좀 무력감이나 고독감을 줄 수도 있겠다 싶네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노란조끼 시위 때 보면 은퇴자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. 사회적으로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. 아, 그 시위의 은퇴자들이요? 그건 좀 의외네요. 효용감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었군요. 네,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능동적인 삶의 구축과 더불어서 브류크네르가 또 강조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일상의 가치입니다. 일상이요. 보통은 좀 특별한 경험,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렇죠. 특히 낭만주의 이후로는 늘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경험만을 갈망해 왔잖아요. 그런데 브류크네르는 사실 습관이나 루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삶을 안정시켜주고 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준다고 봐요. 아, 시시한 것의 찬란함을 다시 발견하라는 말이군요. 네, 딱 그런 표현입니다. 어쩌면 늘 새로운 자극만 쫓는 것보다 익숙한 것들 안에서 소소한 의미를 꾸준히 찾아가는 것. 그게 이 길어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일 수 있다는 거죠.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. 맨날 특별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리고 이 시기가 칸트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.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나? 무엇을 해야 하나? 또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? 이런 질문들과 더 깊이 씨름하게 되는 철학하는 나이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에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파스칼 브류트네르의 시선을 따라서 이 길어진 인생, 특히 50세 이후의 삶을 둘러싼 여러 변화와 고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. 네, 단순히 그냥 시간이 늘어났다, 이걸 넘어서서 노년과 삶 자체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하는구나, 이런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렇죠. 이제 노년이라는 게 더 이상 소수의 생존자들만 겪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잖아요. 우리 인류 대다수의 미래가 된 거죠. 보편적인 현실이 된 거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계절, 인디언 서머의 의미를 써내려가야 할 때인 거죠. 자, 그럼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. 오래된 노년의 각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당신은 자신만의 인디언 서머를 어떻게 그려나가시겠습니까? 수용과 저항, 또 일상과 새로움 사이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